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은 외교 문제, 안보 문제가 뒷전으로 밀립니다. 여야 공이 외교 안보 문제는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에 해코지를 하고 김정은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놓고 청와대를 나갈 생각을 갖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핵무장한 북한 정권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6.25 전쟁 책임자 사과를 받아내야 되죠. 그 책임자는 죽었으니까 그 손자의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합니다.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은 전쟁의 책임을 따지는 겁니다. 남침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외치는 이유는 종전선언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유엔사 무력화, 동시에 대북 제재 해제, 뭐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게 바람잡이 아닙니까? 이런 짓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쩍 교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황이 방북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여기에 친여 언론이 가담하고 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대선판 저 곁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오피니언란에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의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외교부 북핵 대사를 했으니까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용준 대사가 쓴 칼럼의 제목이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입니다. 이게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미일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등 그냥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거기에 영합하는, 거기에 굴종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결합될 때 지금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희망은 이때 현재로는 힘이 아직 없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남북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려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 노력이 대한민국 해코지라는 뜻입니다. 저의 판단은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국 중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끈질긴 집념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북한의 반세기에 걸친 집념을 연상시킨다. 왜 그렇게 할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면서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들이 말하는 냉전 세력 대 평화 세력으로 가르기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죠. 그리고 한미일 동맹 균열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원천 개념인 평화협정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 이래로 줄곧 주장해온 평화협정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일종의 선물 거래와도 같은 파생상품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할 평화협정 문구에 응당 포함되어야 할 영토 경계 문제, 전쟁 책임 문제, 포로 문제, 전후체제 문제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세부사항 논의를 모두 뒤로 미룬 채 전쟁이 끝났다는 서론과 결론만 우선 앞당겨 발표하자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종전선언 제안 배경이었다. 정말 전문가니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전문가는 복잡한 걸 요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1974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토시 하나 변하지 않은 평화협정 탈행을 무려 48년째 계속 중이다. 이건 배워야 됩니다. 이런 대전략은 중간에 고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일관되게 48년째 이 거짓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주한 유엔사 해체, NLL 즉 서해 북방 한계선 폐지 등을 통해 북한의 방어 체제를 해체하려는 계책이다. 그러한 북한의 숨겨진 의도는 1997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남북 미중 4자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년간 계속된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 의제로 정할 것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먼저 합의되기 전에는 실질 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우겼다. 이 때문에 회담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종결되었다. 북한의 소원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의 국제법적 종식이 이루어지면은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NLL 폐지 등을 강력히 압박해올 전망이다. 그중 가장 급박한 위기는 NLL 문제로부터 초래될 것이다. 휴전 체제의 산물인 NLL은 종전이 법적으로 발효되면 즉각 자동 폐기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의 덩그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평시 해상 경계가 설정될 경우 그간 우리 군이 피 흘려 지켜온 서해 5도는 북한 영해 깊숙이 위치한 고립된 섬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끔찍하죠. NLL이 무너지면은 수도권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이 서쪽 방어선이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서쪽. 그러면 영종도 공항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뜻을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유엔사 서해 5도의 운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악영향을 일으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마지막 노력을 한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에 해코지를 해놓고 나가야 되겠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만 요 시간대를 활용해야 되겠다. 끝까지 누구한테 충성 한번 해보겠다. 이건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처음 제의했을 당시에도 NLL 문제가 초미의 국내 정치적 쟁점이었다. 당시의 NLL 관련 정상 협의 내용을 2011년에 정치권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된 것이 발견되자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고 삭제에 관여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평화협정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간 종전선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이는 아마도 북한이 평화협정을 통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들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통해 달성하기가 어려우리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이래 북한의 불신감은 더 커졌다. 아니, 정치적 선언인데 왜 합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데 왜 합니까 도대체? 그게 문재인이가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보이죠. 대한민국을 해코지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진짜 국적이 어디냐를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전선언에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김여정의 최근 발언도 그러한 불신감의 표출이다. 북한이 종종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북한식 언어다. 북한의 평화협정 탈행에 못지않게 집요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미국과 북한의 동의를 얻어
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일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면 북한은 이를 거부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평화협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선언이라면 북한은 수락할지 모르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한국 국민도 반대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겠지만은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요겁니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겠지만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적이 없다고 공포한 자가 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럼 생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한때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100주년이 되니까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싫어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00년이 된다면 70년밖에 안 되는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건국기념일을 없애버린 사람이 하는 종전선언 추진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적 존재였다고 못을 받기 위한 것,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도록 하기 위한 길을 열겠다는 것, 그거죠 바로.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마 형법상 걸 수 있는 것은 뭐 많을 겁니다. 여적죄. 여적죄는 뭐 반역이라는 의미인데 그 반역 중에서도 가장 큰 걸 여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하이 트리전이고 중국식 법률 용어로는 대역죄라고 합니다. 뭐 문재인 여기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게 성사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건 뭐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결국 대한민국 대표 대 김정은 대리인의 대결입니다. 그때 누구를 편들려고 하는 건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라면서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국민의 분노 투표로서 역사의 쓰레기를 대청소하는 날로 만들어야 이런 종전선언 타령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